옛날에는요, 세상이 참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마치 아주 잘 짜인 거대한 시계 같다고 할까요? 근데 말이죠, 그 완벽해 보였던 세계관이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자, 바로 뉴턴의 시대, 고전 물리학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는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뭐랄까 딱 상식선에서 이해가 됐어요. 공을 던지면 어디로 날아갈지, 행성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세계의 충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느꼈던 옛날 방식의 물리법칙이라 이건 뭐 도저히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기묘한 새 법칙 사이의 대결인 셈이죠.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모든 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세계고요. 다른 한쪽은 글쎄요, 모든 게 확률로만 존재하는 세계라니.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탐험할 두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시간은 흘러서 20세기가 됐습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거의 뭐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거의 다 풀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죠,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몇몇 문제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의 시작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평범한 현상이었어요. 뜨겁게 달군 쇠붙이가 붉은빛을 내는 거 다들 보셨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당시 물리학 이론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아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요? 보시는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고전 이론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예측 그래프가 저렇게 그냥 하늘을 뚫고 무한대로 치솟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관측값은 전혀 달랐죠. 저렇게 얌전한 곡선을 그렸거든요. 이걸 자외선 파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 명백한 오류잖아요. 물리학계가 그야말로 거대한 위기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물리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우리 이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간단한 현실조차 설명을 못하는 거지? 하고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상식을 그냥 다 뒤집어 엎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00년에 막스 플랑크라는 학자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의 가설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해결책이라는 게 너무나 파격적이고 이상해서 이걸 제안한 플랑크 본인조차도 이게 말이 되나? 하고 믿기 힘들어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게 바로 양자, 퀀텀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 흐르듯이 연속적인 게 아니라 동전처럼 하나, 둘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거죠. 일본어 표현 중에 토비토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띄엄띄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줘요.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다, 띄엄띄엄 존재한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옛날 생각이에요. 에너지는 저렇게 부드러운 경사로 같아서 뭐 1이든 1.1이든 1.11이든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너지는 계단 같아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에는 서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이 허공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1이나 3.5 같은 어중간한 에너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충격적이죠? 자, 그리고 5년 뒤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플랑크의 이 띄엄띄엄 아이디어를 빛에다가 한번 적용해봐요. 당시 또 다른 미스테리였던 광전 효과라는 걸 풀기 위해서였죠. 아인슈타인은 빛이 그냥 파동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마치 입자처럼 행동하는 에너지 덩어리, 즉 광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와,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양자역학의 그 기묘함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세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미스테리, 그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근본적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전자는 입자인가 아니면 파동인가? 우리는 보통 전자를 아주 작은 구슬 같은 알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정말 입자일까요? 아니면 파도 같은 파동일까요? 실험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전자를 하나씩 총처럼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앞에는 좁은 틈이 2개 뚫린 판이 있고요. 그 뒤에는 전자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자가 만약 작은 구슬이라면 당연히 두 틈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딱 2줄의 흔적을 남기겠죠? 그쵸? 너무나 당연한 예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요? 우리의 모든 상식을
그냥 박살 내버렸습니다. 현실은 입자다, 파동이다 이런 단순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기묘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결과는 마치 파동을 쏜 것과 똑같이 나왔어요. 스크린에는 두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줄무늬, 즉 간섭무늬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이런 무늬는요, 파동이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해서 서로 만나서 강해지거나 약해질 때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 하나가 마치 유령처럼 분신술을 써서 두 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했다는 뜻이 됩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자,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자! 진짜로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틈 바로 옆에다가 전자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측 장비를 설치했어요. 바로 이 순간 양자역학의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느 틈으로 지나갔지? 하고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기묘한 현상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파동처럼 보이던 간섭무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냥 평범한 구슬처럼 딱 두 줄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전자의 행동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파동이었다가 보는 순간 입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미스테리죠.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던 이상한 이론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험실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현실의 근본적인 규칙이었던 거죠. 이 새로운 현실의 규칙을 밝혀낸 건 바로 여기 보이는 선구자들 덕분입니다. 플랑크의 그 띄엄띄엄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아인슈타인, 드브로이 그리고 슈레딩거 같은 천재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자역학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기묘한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이 띄엄띄엄한 성질, 즉 에너지가 양좌화되어 있다는 것 덕분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옛날 이론대로라면 전자는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면서 순식간에 원자핵으로 돌진해서 꽝 하고 부딪혀야 해요. 모든 물질이 붕괴하는 거죠. 하지만 에너지가 계단처럼 존재하니까 전자는 특정 계단에 딱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갈 계단이 없으면 추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 몸도 이 세상도 그 어떤 물질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입자나 물결치는 파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세상은 양자라는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양자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자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파동의 가면을 쓰기도 하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존재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는 행위가 그 현실을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의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달,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도 과연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자역학은 이처럼 과학을 넘어서서 아주 깊은 철학적인 질문까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